자, 오늘 우리가 가야 되는 숲 안내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작나무 숲에 처음 오셨나요? 아, 여러 번 오셨구나. 예. 어떻게 해서 여러 번 오시게 됐나요? 겨울에 눈이 있을 때 환상이죠. 아주 좋은 계절에 오셨습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언제 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는 답변이 오시는 날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작나무 처음 오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어떠셨던가요? 힘들었다. 근데 그렇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힘이 들었지만 와서 보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좋아요. 예, 너무 좋아요. 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꿈속에 온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뭐 다른 나라에서 온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까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는 색깔이 하얗기 때문에 나무가 하얀 데다가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으니 이 경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사람들이 와 이렇게 놀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풍경을 그동안 못 보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남한에는 이런 풍경이 없습니다. 자생을 여기서 안 해요. 백두산 우위 쪽으로 추운 지방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이런 풍경을 못 봐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있는가 하면은 원래는 여기 소나무 군락지였어요. 원래가 소나무 군락지였었는데 88년도에 솔레 폭발이 병이 생겨가지고 그 나무들을 다 잘라내고 나서 이 자리에다가 이 자작나무를 심게 된 겁니다. 잘 심었죠? 근데 그때 심을 때 목적은 왜 심었냐면은 종이 재료로 쓰려고, 펄프 재료로 쓰려고 이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산 전체에다가 69만 주를 심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한 6정보 정도 되는 요 면적인데 여기는 특별히 더 관리를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서 오늘날에 우리가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작나무 숲에 딱 들어섰을 때 어떤 소리가 들리던가요? 소리? 자작자작 소리? 야, 맞아. 자, 이런 무늬 보셨죠? 이런 무늬들은 어떤 흔적일까요? 옹이? 또? 예, 가지가 났던 흔적입니다. 가지. 예, 가지가 이렇게 났었는데 이게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위에 해를 가려버려 가지고 얘네들 역할을 못해서 스스로 저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 흔적인데 이 가지가 이렇게 났던 요 자리를 눈동자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눈동자 같아요? 예, 눈 모양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흔적에 이 모양이 눈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작나무 숲을 싹 들었으면 수많은 눈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셨나요? 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소리는 안 들렸겠지만 지금서부터는 들릴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나를 기다려줬구나, 너무 고마워, 야 다음에 또 보자 하고 또 인사를 하지 않을까요? 야, 고맙다. 이 자작나무를 딱 보면 전부 날씬하죠? 미인 같잖아요? 예, 미인이에요. 그래서 미인의 조건이 뭐예요? 키가 크고 날씬하고 피부는 하얗고 매끄럽고 예쁘 발랐다. 분 보이나요? 분이 묻어요 여기에. 내가 하도 이래가지고 여기가 안 묻어나는데 하여튼 이 성분이 있어요. 이 눈이 이 나무에 분가지를 발랐기 때문에 이 나무는 분명히 미인인 게 틀림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왜 피부가 맨질맨질할까요?
이 피부가 엄청 맨지를 걸립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기름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기름 성분이 많이 있어서 이 나무를 불에 태울 때 소리가 자작자작 한다고 그래서 자작나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자작자작이 맞아요. 네. 경주에 가면 말이죠. 천마총이라는 무덤 가보셨죠? 예. 왜 천마총일까요? 왜 이름이 천마총일까요? 그거는 천마도 그림이 그 무덤 속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누구 무덤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총자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이 만들어진 시기가 500년대에 만들어졌거든요. 500년. 그러면 지금서부터 한 1500년을 무덤 속에 그 그림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썩지 않고 잘 보존이 되어 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소물 있어 이런 거 맞추면요. 그거는 이 그림의 바탕 재료를 이 껍질로 자작나무 껍질 위에다가 천마도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 껍질에 기름이 많음으로 해서 썩지 않고 잘 보존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림이 어디에 있냐면은 말을 막 타고 가려면은 앞발에서 이 흙탕물이 다 옆에 다 튈 거 아니에요. 이걸 방지하는 장치가 이렇게 늘어뜨린 장치가 있는데 요거를 말다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리라고도 하는데 그 옆구리에 이렇게 천마도 그림이 양쪽에 딱 붙어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 나무는 어디서 자란다고요? 따뜻한 지방이요? 추운 지방이죠. 근데 경주는 저 따뜻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문화가 거기서 발전을 했는가 합니다. 이 자작나무가 안 자라는데 어떻게 그 신라 그 시절에 그 천마도 그림 바탕 재료를 자작나무 껍질로 할 수가 있었는가? 물론 저 교육을 하니까 들여다가 하지만 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여기 혹시 경주김씨 계신가요? 이러면 역사를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몽골족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제가 조금 붙여서 얘기하면은 문무대왕 비석에 나는 성한왕의 15대 손이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한왕이 누군가 이렇게 딱 역사를 추적해 가 보니까 그분이 경주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였더라는 거예요. 김알지. 그런데 그 5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니까 흉노족이었더라 이거죠. 투김일제라는 사람이 흉노족을 한나라가 잡아다가 노예로 시켰는데 그 사람이 한무제가 암살되는 그 위기상을 잘 막아줬기 때문에 그 보은으로 많은 봉투와 성씨를 제공했는데 그 성씨가 흉노족이 금을 좋아한답니다. 금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김씨로 하라 해서 김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투김일제라는 사람이 처음 김씨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후대에 이렇게 쭉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왜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한나라 중간에 신나라 왕만이라는 사람이 신나라를 세웠어요. 15년 통치하다가 또 망했습니다. 그 친척이 김일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야 되겠죠. 도망을 가다 보니까 경주까지 가서 거기서 왕 그 권력을 차지하게 됐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거죠.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경주 김씨 저는 상총군파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자작나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어디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자, 1부는 자작나무, 2부는 이게 생강나무입니다. 생강나무. 생강나무 아시죠? 네, 생강나무 꽃이 색깔이 어때요? 놀아요. 노랗죠. 강원도 사람들은 이 생강나무를 동백나무라고도 부른다.
그런 거 아십니까? 네. 네. 왜 그러냐면 옛날 사람들 머리기름을 동백기름으로 했잖아요. 근데 강원도는 동백나무가 안 자랍니다. 없어요. 없는데 머리기름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 생강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서 그 기름으로 머리기름을 대용을 했기 때문에 강원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동백나무라고도 한다. 우리가 이제 동백꽃이라는 소설, 김유정의 소설 아시죠? 네. 거기에 보면 제목은 동백꽃인데 내용은 생강나무입니다. 예. 그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김유정이라는 사람이 춘천 강원도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무가 잎사귀 모양이 한 종류예요. 이런 모양이면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면 이런 모양. 그런데 얘는 두 가지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하죠? 얘가 특징이에요. 이렇게 다른 애들은 한 가지 모양을 하는데 얘는 두 가지 모양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팅을 또 따로 해왔어요. 근데 준비를 많이 했네. 자, 이건데 이런 모양이에요. 하나는 하트 모양, 하나는 이렇게 맷산자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둘을 합치면은 산을 사랑한다. 사랑합시다. 네. 예, 그런 표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산림청에 표어를 하나 소개드리고. 그런데 이 두 개를 보면은 이 잎은 벌레가 안 먹은 깨끗한 나뭇잎이고, 요거는 벌레가 먹은 지저분한 나뭇잎이에요. 둘 중에 어떤 걸 더 갖고 싶을까요? 깨끗한 거, 지저분한 거. 다 각자가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시를 하나 낭송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요것이 더 예쁜지 요것이 더 예쁜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레 먹은 나뭇잎.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귀죽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것은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밉다. 떡갈나뭇잎에 벌레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이 잘못인 줄 안다. 그러나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어떤 게 더 예쁠까요? 이게 더 예뻐요? 이게 더 예뻐요? 벌레 먹은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벌레의 입장을 생각해서 자신의 일부를 벌레에게 내어줌으로써 벌레도 살리고 자신도 살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회로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숲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요거 가지고 기념 촬영을 또 해줘요. 자, 기념 촬영 순서대로 오시면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사진기 딱 가져보세요. 거기 있으면 돼. 거기.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찍으면은